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최윤희 48세, 전업주부, 남편 박재현 50세, 대형 로펌 변호사, 연봉 2억 5천만 원, 결혼 20년 차, 딸 하나 대학생 20세. 윤희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고마워. 재현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늘 그랬듯이.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재현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팅이 길어졌어. 큰 소송건 있어서. 그래요? 힘들겠네요. 윤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재현은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아, 의뢰인. 재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향수 바꿨어요? 응, 회사에서 선물 받아서. 윤희는 그 향수가 여자 향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울 리 없어. 어느 날 재현의 태도가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요? 나 바빠. 일 있어. 또요? 우리 요즘 같이 시간도 안 보내는데. 윤희야, 나 지금 큰 소송 진행 중이라니까. 이해 좀 해줘. 재현은 짜증을 냈습니다. 윤희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20년간 늘 그랬듯이.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 윤희의 배경. 윤희는 20년 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수석이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제의를 5곳이나 받았지만 재현과 결혼하면서 모두 포기했습니다. 윤희야, 나랑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재현의 말을 믿고 윤희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20년간 가정을 돌봤습니다.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재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때도 로펌 파트너가 될 때도 윤희가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재현은 그때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재현은 윤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윤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들구나.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윤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 어느 금요일 밤 재현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자 향수. 윤희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재현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지. 다음 날 토요일 재현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나갔습니다. 윤희는 재현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현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재현은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윤희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재현과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윤희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재현과 여자는 다정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예쁘다. 오빠도 멋있어. 윤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기야? 오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같이 살 수 있어? 여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혼 준비 중이야. 정말? 아줌마한테 이혼 얘기했어? 아직은 아니야. 타이밍 보는 중이야. 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나를 버리려고? 오빠, 아줌마가 위자료 많이 요구하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변호사잖아. 위자료 최소화할 수 있어. 역시 오빠, 똑똑해.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윤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려는 순간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아줌마 완전 한심하지? 20년간 집에서 놀기만 했으면서. 그러게. 경력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오빠가 먹여 살린 거잖아. 근데 위자료 요구하면 웃기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계획 짜고 있어. 위자료 안 주고 이혼하는 방법. 윤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가면 내가 진다. 윤희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계획의 시작. 차 안에서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헌신. 남편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야. 윤희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나를 만만하게 본 거. 윤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 둘째, 재산 파악. 셋째, 법적 준비. 넷째, 불륜녀 신원 파악. 다섯째, 완벽한 복수. 재현아, 그리고 그 여자.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 20년간 잠들어 있던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재현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출근한 후 윤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윤희는 재현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예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고급 레스토랑 20회, 총 600만 원, 호텔 15회, 총 900만 원, 명품 구매 5회, 총 1,500만 원, 총 3,000만 원. 윤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재현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윤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불륜녀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발신자 강지은 29세. 윤희는 모든 이메일을 저장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이메일. 재현지은. 자기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야.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할게. 지은 재현. 와, 좋아. 오빠 최고. 아줌마는 진짜 바보네. 오빠가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키읔키읔. 윤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 더 모아야 해. 핸드폰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재현의 핸드폰은 가족 공유 요금제였기 때문에 윤희도 온라인으로 통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과의 통화 매일 23시간. 문자 메시지 하루 100개 이상. 윤희는 모든 것을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2단계 재산 파악.
윤희는 재현의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 아파트 강남 50평 시세 25억, 예금 5억, 주식 3억, 재현명의 오피스텔 10억. 윤희는 몰랐던 재산, 총 43억. 오피스텔? 내가 모르는 부동산이 있었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3년 전 매입, 재현 단독 명의. 3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더 조사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신축 오피스텔. 윤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후 지은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내 남편 돈으로. 윤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805 전기세 고지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입자인데 우편함이 고장나서요.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관리인은 확인도 안 하고 고지서를 줬습니다. 고지서에는 박재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3단계 불륜녀 신원 파악. 윤희는 지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강지은 29세, 재현의 로펌 소속 사무직원, 입사 3년차, 연봉 4천만 원. SNS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인스타그램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 명품 가방, 옷,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모든 것이 재현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캡션, 오빠가 사준 샤넬. 제주도 너무 좋아. 역시 오빠 센스 최고. 윤희는 모든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4단계 법적 준비. 윤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현의 로펌이 아닌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희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이메일, 통화 기록,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SNS 캡처.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와, 증거를 정말 완벽하게 수집하셨네요.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전략 수립은 자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50%는 기본이고 유책 배우자이므로 5,560%도 가능합니다. 43억에 60%면 약 26억 정도?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23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준비만 해두고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5단계 추가 정보 수집. 윤희는 재현과 지은의 대화를 더 엿들어야 했습니다. 재현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재현의 서재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2주간 녹음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들이 녹음되었습니다. 재현과 지은의 통화 마이너스 녹음 1. 재현 자기야, 다음 주에 이혼 얘기 꺼낼게. 지은 정말? 드디어? 재현은 내가 계획 다 짰어. 위자료 최소화하고 재산도 최대한 지킬 거야. 지은 어떻게? 재현 아내 명에 숨겨둔 돈 없고 경력도 없잖아.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 지은 오빠 진짜 똑똑해. 아줌마는 바보라서 모를 거야 키읔키읔. 재현 그래서 전업주부는 안 되는 거야. 경제력 없으면 끝이야. 윤희는 녹음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모르는구나. 재현과 지은의 통화 마이너스 녹음 2. 지은 오빠,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는 거지? 재현 당연하지. 자기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지은 근데 오빠 아줌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현 뭐가 미안해? 나는 20년간 돈 벌어다 줬고 그 여자는 집에서 놀기만 했어. 서로 공평한 거지. 지은 역시 오빠 말이 맞아. 아줌마는 기생충이었던 거야. 윤희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기생충? 윤희는 20년간 가정을 돌봤습니다. 재현이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재현이 로펌 파트너 될 때까지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2주 후 윤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완벽하게 수집, 변호사 선임 완료, 재산 완벽하게 파악, 계획 치밀하게 수립.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재현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식사 중 윤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우리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내일? 나 일 있는데. 토요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윤희는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재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보자. 재현은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미안. 내일 저녁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자꾸 보자고 해서. 지은 A 아줌마 때문에 또 우리 데이트 가유. 재현 미안해. 다음 주에 보상해 줄게. 윤희는 재현의 핸드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야, 재현아. 대결의 날. 토요일 저녁 윤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재현이 지은과 자주 가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로? 여기 음식 맛있다고 하던데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재현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은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주문할게요. 윤희는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봤어요? 아니, 처음인데? 재현은 거짓말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용카드 명세서 보니까 최근 3개월간 20번 왔던데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여기 보세요. 이 레스토랑 20번. 총 600만 원. 그리고 호텔 15번 900만 원. 명품 구매 1,500만 원. 총 3천만 원. 재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야, 누구랑 왔어요? 강지은 씨? 재현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이메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두 봤어요.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도 알아요. 805호. 당신이 3년 전에 산 거. 지은 씨가 거기 살고 있죠? 재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윤희야,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윤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메일, 통화 기록, SNS 캡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 자기야, 다음 주에 이혼 얘기 꺼낼게. 지은의 목소리. 정말? 드디어? 재현은 내가 계획 다 짰어. 위자료 최소화하고 재산도 최대한 지킬 거야.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미안?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29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이혼 계획까지 세우고 미안으로 끝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를 기생충이라고 했죠? 20년간 집에서 놀기만 했다고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재현 나는 20년간 돈 벌어다 줬고 그 여자는 집에서 놀기만 했어. 지은 아줌마는 기생충이었던 거야.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여기서는 안 돼. 나가서 얘기하자. 왜요? 창피해요? 당신이 한 짓이 창피한 거죠. 윤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님, 20년 아내를 배신하고 29살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신 분, 여기 계세요.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윤희야, 그만해. 왜요? 당신이 한 짓인데 왜 숨겨요?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박재현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20년 아내 배신하고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워요. 그리고 아내를 기생충이라고 불러요. 레스토랑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현은 급하게 일어나 윤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제발. 윤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이제 당신은 내 남편 아니에요. 윤희는 서류 봉투를 재현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재산 분할 26억, 위자료 3억 청구했어요. 총 29억. 재현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29억.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20년 아내 배신하고 3천만 원 써가며 바람 피우고 오피스텔까지 사주고. 윤희야,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윤희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진짜 나쁘네. 20년 아내를 그렇게 대하다니. 변호사 주제에. 재현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사건 다음 날 윤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은의 오피스텔에 있을 것입니다.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1단계 불륜녀 직장에서 폭로. 월요일 아침 윤희는 재현의 로펌으로 갔습니다. 대형 로펌. 직원 200명. 윤희는 로비에서 대표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최윤희라고 합니다. 박재현 변호사의 아내입니다. 대표님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30분 후 대표 변호사 사무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재현 변호사가 귀사 직원 강지은 씨와 불륜 관계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윤희는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메일 출력물, 통화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SNS 캡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1단계 완료. 오후 로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재현과 지은을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 강지은 씨. 이게 사실입니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재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죄송합니다. 이 로펌에는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와의 분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대기 발령입니다. 재현과 지은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이 바람 피웠대. 박 변호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강지은 저렇게 생겼어. 지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단계 SNS 폭로. 윤희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SNS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게시물 오빠가 사준 샤넬. 익명 그 오빠가 유부남이라던데 남의 남편 돈으로 명품 사는 기분이 어때요? 지은의 게시물 제주도 너무 좋아. 익명 남의 남편이랑 제주도 가는 기분은 20년 안에는 버려두고. 지은의 게시물 역시 오빠 센스 최고. 익명 유부남 오빠? 불륜남?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합세했습니다. 헐, 저 여자 불륜이야? 남의 남편 빼앗은 거야? 완전 나쁜 년이네. 지은의 SNS는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3단계 지인들에게 알리기. 윤희는 재현과 지은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재현의 대학 동창의 단톡방에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가 29살 여직원이랑 바람 피웠답니다. 20년 안에 배신하고요. 증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동창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현이가? 설마. 증거가 있네. 재현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야, 재현아, 이게 사실이야? 너 미쳤어? 20년 아내를 어떻게 해? 재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지은의 친구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의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을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강지은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답니다. 20년 결혼한 남자요. 지은의 친구들도 충격받았습니다. 지은이가? 완전 창피하다. 친구 끊어야겠다. 4단계 지은의 가족에게 통보. 윤희는 지은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지은의 인사 기록 카드에 비상 연락처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펌 인사팀의 친구라고 거짓말하고 얻어냈습니다. 윤희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은 씨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재현 변호사의 아내 최윤희입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박재현? 누구신데요? 따님 강지은 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유부남과 3년간 불륜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그게 무슨... 윤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불륜, 오피스텔 제공, 명품 구매, 해외여행. 어머님, 따님이 20년 결혼한 남자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따님이 선택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다며. 그것도 3년씩이나. 엄마, 어떡해.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그리고 집으로 와. 엄마, 나 오빠 사랑해. 사랑?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지은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의 반격 시도. 그날 저녁 재현이 집으로 왔습니다. 윤희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재현은 분노했습니다. 내 로펌에 찾아가고 동창들한테 알리고 지은이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하고.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알려야죠.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20년 안에 배신하고 29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윤희야,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손해야. 손해? 당신만 손해죠. 나는 상관없어요. 재현은 위협했습니다. 윤희야, 그만해. 안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내가 가만 안 둬. 윤희는 웃었습니다. 가만 안 둬? 어떻게? 당신 변호사잖아요. 법정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당연하지.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김앤장 이상우 변호사님.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우 변호사는 가정법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재현도 잘 아는 실력자였습니다. 이상우 변호사를? 네, 그분한테 모든 증거 보여줬어요. 증거가 완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현 씨,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윤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제가 가압류 신청했어요. 뭐? 재산 은닉 방지 차원이에요.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처분 못해요. 재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윤희야, 제발. 그리고 로펌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던데요? 잘 됐네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윤희야, 그러면 내가 로펌에서 쫓겨나. 그럼 쫓겨나세요. 당신이 한 짓의 대가죠. 윤희는 냉정했습니다.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요? 늦었어요. 윤희야,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20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윤희는 재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재현 씨, 나가세요. 여기는 이제 당신 집 아니에요. 윤희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재현은 결국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문을 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현아.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다음 날 윤희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돈이야. 재산 분할 받을 거니까. 명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것, 그리고 이것 주세요. 가방 3개 2천만 원. 옷 5벌 1,500만 원. 구두 3켤레 300만 원. 액세서리 500만 원. 총 4,300만 원. 재현 씨 카드로 결제할게요. 윤희는 재현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은이한테 3천만 원 썼으니 나도 써야지. 미용실로 갔습니다. 머리 완전히 바꿔주세요. 염색, 펌 다 해주세요. 3시간 후 윤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8세지만 38세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아직 젊네. 지은에게 직접 만나기. 윤희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지은 씨, 최윤희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요. 강남역 스타벅스. 안 나오면 당신 회사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스타벅스. 윤희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20년 결혼한 남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죄송하다고요? 사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냉정했습니다.
우세요? 당신이 울 자격 있어요? 내가 20년간 쌓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SNS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오빠가 사준 샤넬. 제주도 너무 좋아. 오빠 센스 최고. 그 오빠가 내 남편이에요. 그 돈이 우리 가족 돈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봐요. 윤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오빠, 아줌마 완전 한심하지? 20년간 집에서 놀기만 했으면서 재현의 목소리 그러게 경력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지은 아줌마는 기생충이었던 거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모님, 그때는 뭐예요?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요?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지은 씨, 당신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20년간 가정을 돌본 여자를.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당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에요. 뭐?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1억 원. 지은은 충격받았습니다. 1억?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 문제죠. 당신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2년 반 동안 월급 모두 갚으면 되겠네요. 사모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지은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강지은 씨,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현이랑 헤어지세요. 뭐요? 재현이는 곧 파산할 거예요. 나한테 29억 줘야 하니까. 그 남자 붙잡고 있으면 당신도 같이 망해요. 윤희는 스타벅스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현의 로펌 징계위원회. 일주일 후 재현의 로펌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대표 변호사와 시니어 파트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 강지은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3년 정도입니다. 위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변호사, 로펌 규정 제15조를 알고 계시죠? 네. 사내 연애 금지, 특히 기혼자의 분류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희가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은 3년간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위원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지은 씨에게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10억 원짜리.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내 돈이에요. 당신 연봉이 2억 5천만 원인데 어떻게 10억을 모았어요? 그건 위원들은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고객 예치금을 일부 횡령했습니다. 3억 원. 물론 나중에 갚았지만 횡령은 횡령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 박재현 변호사 파면. 강지은 씨 해고. 재현은 20년 변호사 경력이 끝났습니다. 윤희의 새로운 시작. 한편 윤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윤희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현이 그 새끼가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해. 윤희야, 우리가 도와줄게. 친구 중 한 명이 대기업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회사 오지 않을래? 경력직으로. 정말? 하지만 나 경력 단절 20년인데. 너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이잖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머리 진짜 좋더라. 재현이 조지는 거 보니까. 윤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다른 친구는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윤희야, 재산 분할 받으면 나한테 맡겨. 내가 불려줄게. 정말? 당연하지. 우리 윤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윤희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로펌에서 파면당한 재현은 새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변호사? 아, 불륜으로 파면당한 그 사람? 죄송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업계는 좁았습니다. 재현의 불륜과 파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간 20곳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재현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재산도 문제였습니다. 윤희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재현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10억 가압류, 예금 5억 중 절반 가압류, 주식 3억 가압류. 재현은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돈이 없어. 오빠, 나도 없어. 나 해고당했잖아. 그래도 당분간 좀 빌려줄 수 없어? 오빠, 나도 지금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있어.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 너 정말 무섭구나. 법정 공방,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 측 변호사 김앤장 이상우 변호사, 재현 측 변호사 재현 본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첫 재판, 판사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우 변호사 피고, 박재현은 3년간 피고, 직장 동료 강지은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 제출, 이메일 100통, 통화 기록 500건, 문자 메시지 1000건, 신용카드 명세서 3천만 원 지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20개, SNS 캡처 50개.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이를 인정합니까? 재현 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은 이상우 변호사 결혼 후 형성된 재산 43억의 60%, 약 26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3억 원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재현 판사님, 29억은 너무 많습니다. 판사 피고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60% 재산 분할은 타당합니다. 재현하지만 판사 그리고 3년간의 불륜, 3천만 원의 금전 지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3억도 합리적입니다. 재현은 절망했습니다. 이상우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고객 예치금을 횡령했습니다. 3억 원. 뭐? 재현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중에 갚았습니다. 판사 횡령은 횡령입니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현 판사님, 판사 1차 판결은 다음 주에 내리겠습니다. 피고는 횡령건에 대해 추가 소명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현은 법정을 나서며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는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희야, 박재현 씨, 법정에서 봬요. 윤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은의 몰락,
지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로펌에서 해고당한 후 새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지은 씨? 불륜으로 해고당한? 죄송합니다만 어디도 지은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넌 우리 딸 아니야. 나가. 엄마, 아빠,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집안 망신시키고 나가.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윤희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 1억 원은 너무 과도합니다. 윤희 측 변호사 피고 강지은은 3년간 원고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1억은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피고 강지은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지은은 울었습니다. 1억. 어디서 구해? 재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재현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돈 없어. 오빠, 우리 어떡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집착해서. 지은 뭐, 오빠가 먼저 꼬셨잖아. 내가 언제, 오빠가 나한테 자기야라고 불렀잖아. 그건,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돈이 없고 미래가 없자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지은이 재현을 떠났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져요. 뭐? 오빠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돈도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지은아,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직장도 잃고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1억 빚도 졌어요. 그건 오빠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은 떠났습니다. 재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2차 재판. 판사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이혼을 인정한다. 2. 피고 박재현은 원고 최윤희에게 재산 분할로 26억 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박재현은 원고 최윤희에게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라. 4. 총 29억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라. 재현은 무너졌습니다. 판사님, 29억은 제 전 재산입니다. 피고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타당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윤희는 29억을 받았습니다. 재현은 남은 재산 43억 마이너스 29억 14억. 하지만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으로 2억 사용. 실제 남은 돈 12억. 재현은 12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7억. 남은 돈 5억. 변호사 자격은 유지했지만 어디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현은 개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없었습니다. 불륜으로 파면당한 변호사? 믿을 수 없어. 재현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5억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로 월 300만 원씩 쓰면서 1년에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윤희의 새로운 살. 반면 윤희는 화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29억을 받은 윤희는 친구의 투자회사에 20억을 맡겼습니다. 연 10% 수익률, 1년에 2억 원의 수익. 윤희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전략팀 상무로 입사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 20년 만에 복귀였지만 윤희의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최 상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전략은 완벽해요. 윤희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총수익, 투자 수익 2억, 연봉 1억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 년. 윤희는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15억, 남은 돈 14억.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딸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윤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자유로웠습니다. 재연의 후에 3년 후 재연은 53세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5억은 모두 소진되었고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개인 사무실도 폐업했습니다. 의뢰인이 없었으니까요. 재현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53세 전직 변호사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한 달 240만 원. 겨우 생활비만 충당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명품 옷을 입고 우아했습니다. 윤희야. 윤희는 재현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현 씨? 여기서 뭐해요? 나 여기서 일해. 윤희는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아르바이트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래.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3,500원입니다. 윤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재현은 카드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몰락하다니. 윤희는 물건을 받고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재현 씨, 잘 지내세요? 윤희야. 잠깐. 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윤희는 잠시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윤희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와줄 수 없어? 도와달라고요? 20년 아내를 배신하고 29살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나를 기생충이라 부른 사람이.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재현 씨, 저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어요. 윤희야. 재현 씨는 선택한 거잖아요. 나 대신 지은을.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윤희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의 최후. 지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은도 비참했습니다. 1억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10년을 일해야 1억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32세가 된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윤희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윤희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같은 백화점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가 윤희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도 지은을 봤습니다. 강지은 씨? 사모님, 여기서 뭐해요? 일 하고 있어요. 윤희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유니폼, 지친 얼굴. 그렇군요. 침묵.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사과하고 다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지은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과 필요 없어요. 사모님, 그리고 강지은 씨, 한 가지 말해줄게요. 네.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다 잃게 돼요. 당신이 그 증거예요. 윤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윤희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 3억 원. 투자 수익 연 3억 원 원금이 30억으로 늘어남. 총 수입 6억 년.
총 자산 50억 이상. 윤희는 성공한 여성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최윤희 부사장님, 20년 경력 단절 후 복귀하셨는데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48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혼 후 힘들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윤희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딸도 성공했습니다. 30세가 된 딸은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보여준 강인함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잘 컸네. 윤희는 손주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재현의 최후. 재현은 63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나이가 많아서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직원을 구하려고요. 재현은 국민연금으로 연명했습니다. 월 80만 원.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딸은 재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딸아,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재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윤희 부사장, 올해의 여성 경영인 상 수상. 화면에 윤희가 나왔습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20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최윤희 부사장. 재현은 TV를 끄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윤희는 다이아몬드였어. 나는 그걸 버리고 유리구슬을 선택했어. 재현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의 최후. 지은은 42세가 되었습니다. 1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젊음, 경력, 가족, 친구.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과거에 불륜했다고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지은을 거절했습니다. 지은은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지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손님, 여기 있습니다. 윤희는 커피를 받으며 지은을 봤습니다. 강지은 씨, 잘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그렇군요. 윤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은은 카운터에서 윤희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자신감. 반면 지은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유니폼, 지친 얼굴. 윤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지은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후회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매일. 후회해요. 뭘 후회해요? 제가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 그리고 제 인생을 망친 것.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은 씨, 인생은 선택이에요. 당신은 유부남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윤희는 카페를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강지은 씨,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사세요.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요. 윤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희의 승리. 그날 저녁 윤희는 딸과 손주를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옛날 사람들을 봤어. 아빠요? 응, 그리고 그 여자도. 어땠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쌍하더라. 둘 다. 엄마는 복수 성공했네요. 복수?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은 거야. 20년 헌신의 대가를. 엄마 멋있어요. 윤희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돈도 있고. 엄마 최고예요. 윤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재현아, 지은아. 너희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20년간 집에서 논 여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틀렸어.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이었어. 전략가였어. 너희는 나를 깨웠어. 그리고 대가를 치렀어.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